들어가는 원재료가 카다이프,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뭐 이렇게 되게 생소한 한국에서 많이 찾는 식재료가 아니잖아요. 탕후루 가격 4,000원 하던 거 10,000원 주고 사 드신 적 있으세요? 탕후루 가격이 두쫑쿠처럼 뭐 10,000원까지 오르지 않았어요, 한 꼬치에. 탕후루랑 비슷한 양상으로 같지만 공급적인 측면에서 좀 다르다.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마케팅에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두쫑쿠 드셔보셨나요? 저 먹어봤어요. 기대 되게 많이 했는데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아닌데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두바이에 갔었는데 그때 저는 처음에 두쫑쿠를 들었을 때 두바이에서 유행하는 간식인 줄 알았어요. 두바이 가가지고 두쫑쿠 유명한 집 막 이런 거 검색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안 팔더라고요. 한국에서 이제 만든 디저트라는 걸 한국 돌아와서 알았어요. 두쫑쿠는 한국에서 왜 유행했던 걸까요? 제 생각에는 겉에는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안에는 바삭바삭한 이 카다이프가 들어가잖아요. 겉바속촉 들어봤죠? 겉에는 되게 바삭하고 안에는 촉촉한 이런 음식들이 되게 오랫동안 유행해왔고 사람들이 선호해요. 그런 것처럼 단전이 있는 그런 식감이나 단짠 이런 맛이 조화가 되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격이 되게 비쌌잖아요. 맞아요. 가격이 진짜 사악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진짜 처음에는 아마 막 5,000원, 6,000원부터 시작했다가 이게 점점점 올라가서 저는 7,500원 주고 사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작더라고요. 좀 막 더 오를 때는 막 8,000원, 9,000원까지 오르기도 했고 왜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게 갑자기 막 이렇게 바이럴 돼가지고 유행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공급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이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수요 곡선이 말 그대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가격에 영향을 미쳤고 이 원재료 자체가 막 카다이프 다 수입해서 들여오는 원재료잖아요. 그 원재료 가격 자체도 그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원재료 가격도 상승을 했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노동력 있죠. 그 노동력도 사실 원가거든요. 사람들이 노무비도 원가에 포함이 돼요. 아마 PD님도 영상 많이 보셨죠? 만드는 과정. 네. 저도 영상을 봤는데 그게 되게 힘들어 보여요. 그 마시멜로 막 젓는 거 녹여가지고 그거 사실 저희가 막 집에서 할 때는 되게 조금씩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막 카페에서 만들 땐 대용량이잖아요. 그거 얼마나 팔 아프겠어요. 그런 노동력의 가치도 산정이 돼서 원가 자체가 계속 올라간 거예요. 원재료 값에 대한 상승과 원재료가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여기에 일정 마진을 붙여서 파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신기한 게 이게 수요와 공급 법칙에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 케이스예요. 제가 이거 칠판으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가실까요? 이 두쫑쿠가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진짜 완벽하게 설명을 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할 때 가격과 생산량이 있어요. 그리고 공급 곡선과 수요의 곡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데서 생산량과 가격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났는데 이 두쫑쿠가요. 엄청나게 바이럴 돼가지고 두쫑쿠를 사 드신 분들이 엄청나게 막 그 영상 찍으셔가지고 인증하고 뭐 만드는 방법부터 해서 엄청 많이 바이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소비자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움직여요. 자, 움직이니까 이 기존에 있던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점에서 가격과 또 생산력, 수량이 결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죠. 보통은 이 공급도 같이 증가를 하면서 이 가격이 방어가 되거든요. 수량은 증가하지만 가격은 잘 안 올라요. 그런데 이 두쫑쿠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급 자체가 자, 들어가는 원재료가 카다이프,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뭐 이렇게 되게 생소한 저희 한국에서 많이 찾는 식재료가 아니잖아요. 다 수입해가지고 들여오는 식자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이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은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데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막 5,000원부터 시작했던 이 두쫑쿠가 뭐 5,000원, 7,500원, 9,000원, 만원까지 하나에 판매가 됐어요. 자, 근데 지금 가격 어때요? 요새는 좀 가격이 떨어졌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수요가 조금씩 줄어든 이유도 있겠지만 이 공급이 움직였어요. 이 공급이 좀 같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이 같이 늘어나고 이 가격이 방어돼서 다시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쫑쿠가 되게 신기한 게 경제학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정말 완벽하게 설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밥집 사장님도 두쫑쿠 만들어 파시고 고깃집에서도 만들어 팔고 치킨집에서도 만들어 판대요. 그렇게 하면 실제로 매출을 늘어나는 데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사실 그 정말 장사가 안 되셔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어려우니까. 왜냐면 들어가는 고정비 있잖아요. 뭐 임대료, 인건비, 그냥 정말 가만히 있어도 나가는 그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매출이 안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매출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임시 방편으로 두쫑쿠를 만들어서 파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국밥집을 하는 사장님이세요. 근데 두쫑쿠를 만들어요. 그 장기적으로 이 국밥집을 살릴 수는 없겠죠. 근데 일시적으로 이 매출은 올라갈 수 있겠죠. 아니면 업종을 변경하시던지.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이 두쫑쿠의 열풍이 언제까지 될 것이냐. 탕후루 한참 되게 열풍이었잖아요. 탕후루도 어떻게 성장했냐면 자연 바이럴 효과가 되게 컸어요. 사람들이 그 탕후루를 드시면서 냈던 ASMR 그런 소리 들으면서 그 식감도 되게 궁금하고 그 안에 터지는 과즙이랑 달콤함과 뭐 이런 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런 바이럴로 영상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그게 막 성장했어요. 이런 식으로 수요도 늘어나고 근데 그거는 공급도 같이 늘어났어요. 가맹점이 엄청나게 우후죽순으로 생겼잖아요. 빠른 속도로. 그러다 보니까 탕후루 가격 4,000원 하던 거 막 10,000원 주고 사 드신 적 있으세요? 1,500원 이 정도였잖아요. 그죠? 이게 탕후루 가격이 두쫑쿠처럼 10,000원까지 오르지 않았어요. 한 꼬치에. 왜냐하면 가맹점이 생긴 거예요. 우후죽순으로. 공급이 같이 늘어난 거예요. 탕후루랑 비슷한 양상으로 같지만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이렇게 내 매장을 뭔가 두쫑쿠처럼 활성화시키고 막 이렇게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만큼 노출을 시켜야 돼요. 확산을 시켜야지 가능합니다. 사실 근데 이 확산을 시킨다는 게 이 마케팅 비용이 되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의 확산을 시키려면 어마어마한 액수의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매장에 맞는 타겟팅을 굉장히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뭐 키워드 전략이라든지 그 타겟팅에 맞는 정해진 그 예산 안에서 조금 스마트하게 확산을 시키시면 두쫑쿠 정도의 효과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마케팅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쫑쿠 같은 아이템이 또 나오면은 사장님들이 이거를 또 하시면 좋은가요? 두쫑쿠 같은 아이템이 나오면 사실 이게 후발주자에 좀 들어가기보다는 이거 좀 될 것 같아 하면은 선발주자로 이거를 내가 파는 아이템이랑 어떻게 잘 묶어가지고 시너지를 낼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저희 매장을 다 걸기엔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활용해서 그냥 우리 매장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을 조금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품을 가지고 이벤트를 해서 원래 우리 매장에 뭔가 본질적인 부분들을 좀 홍보를 하신다든지 스토리를 만드시든지 접목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거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잡으셔야지 아예 업종 변경을 하실 게 아니면 거기에 너무 의존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이 관리하시는 매장들에서도 두쫑쿠를 만들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관리하는 매장에서는 사실 장사가 잘 되시기 때문에 너무 그것만으로도 본업만으로 너무 충분하셔가지고 두쫑쿠를 만들어서 하신 매장은 없으세요. 근데 그런 적은 있어요. 그 주변 업장들이 뭐 아시는 분들이 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요새 국밥집에서도 두쫑쿠 팔고 치킨집에서도 두쫑쿠 판다. 그럼 그분들도 혹시 너무 장사가 안 되시면 우선은 임시 방편으로 두쫑쿠라는 게 있어요 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사장님이 그런 게 있냐 이야기 전해드리겠다. 제가 지금 마케팅을 해드리고 있는 저희 광고주분들은 두쫑쿠를 만드실 시간이 없으세요.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먼저 그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원래 우리 제품 있죠. 우리의 상품, 우리의 음식, 뭐 우리의 것 그거를 먼저 홍보를 하고 거기에서 매출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마케팅에 대해서 뭔가 집중하지 않으시고 이 마케팅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시고 막 나는 이 유행템으로 먼저 해가지고 매출을 올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신 분들은 일시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매장을 어쨌든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고정비가 있잖아요. 그 고정비를 어쨌든 커버를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이 매장 내가 원래 하고 있는 내 본업에 대해서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해볼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건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나중에 이 두쫑쿠의 열풍이 식었을 때 두쫑쿠의 매출이 당연히 하락하게 되겠고 우리가 원래 하고 있던 본업도 신경을 못 썼기 때문에 이 본업도 매출이 하락하게 되겠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국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두쫑쿠를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내 본업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과 시간을 벌어들인다면 하나의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이거만 이렇게 급급하게 하시다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둘 다 매출 하락해서 더 버티기 힘드실 것 같은 상황이 올 것 같아요.
내가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 투자한 뭐 설비라든지 뭐 시간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모든 게 들어가는 게 장사인데 그거를 정말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정말 위험하고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이 들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내가 내 본업을 어떻게 성장시킬 건지 마케팅도 투자거든요 사실 마케팅도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투자하기 위한 연료가 필요한데 그거를 이렇게 유행하는 아이템을 통해서 가지고 오는 거는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두춤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하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힘든데? 힘들어. 부하루를 따라와 Follow me and walk with me To the happiness, to the happen To the happiness, to the happen